제50조 호사 등의 위험 방지. 집안은 안전한 경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구봉 등을 설치할 것.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시고,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봉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 부석 제거. 부석 제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LFH 예방연구소의 이수장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루틴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하시고 또 성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30대 거의 대부분을 이게 일하는데 그리고 공부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 후회한다 그건 아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쪽으로 이 편향된 시야를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자체가 과연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은 너무 빨리 뭔가를 성취하겠다 그런 것도 또한 좋지 않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물론 열심히 살되 내가 원하는 루틴을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라떼만 마십니다. 그래서 아이스 라떼를 일하면서 책상 위에 놓고 마실 때 굉장히 해피하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게 가장 큰 낙입니다. 만약에 그런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어떤 보상이 없다면은 삶에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돈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노력하는 건 맞는데 사실 돈을 벌어보니까 100만 원 벌 때나 500만 원 벌 때나 1000만 원 벌 때나 그 기쁨이 한두 달 가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매번 다 소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내면이 견고하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따고 기술 사고 지도 사고 좋은 집 살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딱 3일 갑니다. 그리고 좋은 차 정말 멋있는 차 사면은 한 달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또 다른 욕구가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메스로우 욕구처럼 계속해서 5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메슬로우도 5단계까지만 자아 실현이라고 본 거지 그 이상은 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하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면은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도 있지만은 결국 자아 실현 욕구에 도달하면은 인정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건데 그 이상의 단계가 저는 분명히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 100세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은 또 100세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더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고 싶고 200세까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오래된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건데 노쇠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확히 어느 매체랑 인터뷰한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그래서 뭐 회장님은 뭐 후회되는 일 있으십니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일 이런 것들 얘기하셨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인가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앵커가. 그랬더니 더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장님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안 해본 것도 없으실 정도로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1단계부터 차곡차곡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자아실현 하지만은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왜 그러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내용 짧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2절 들어왔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제 붕괴입니다. 붕괴. 자, 건설 쪽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입니다. 자, 50조부터 갑니다. 자, 토사 등에 의한 위험 방지.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그리고 노래 들으실 분은 노래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50조 넘어왔는데 사업주는 토사 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사나 기술사나. 그래서 그 조치가 뭐냐?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다 우리가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옹벽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고 자, 1차적으로는 낙하의 위험에 있는 토석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고 2차적인 것은 옹벽이나 흙막이 지붕
지보공을 덧대는 거죠. 자, 이걸 설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걸 설치했으면은 그게 이제 페일돼 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위험성 평가를 하고 A가 아니면은 B, C 이렇게 대안을 다중화해서 많이 세워줘. 그래서 보통 정밀한 그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반도체나 어떤 정교한 물질을 우리가 생산하는 데 가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죠. 뭐 인터락은 기본이고 감지랑 센서나 연동이랑 그리고 비상 발전기부터 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하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다중화를 항상 생각하셔라 체크를 합니다. 이후 보시면은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그리고 3번 보시면 갱내에 낙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 그렇죠?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렇죠? 하중을 경감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석이 있으면은 놔둔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봤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배수로 있고 안전한 경사에 대한 거, 그리고 당연히 빗물이나 지하수 등에 의한 이런 위험을 배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토석을 제거하고 모래는 1대 1.8 이거 기억하시죠? 굉장히 기사 시험에서 달달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51조 넘어왔고요. 구조물 등의 안전 유지입니다. 자, 사업주는 구축물 등이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 시방서 발음 조심하시고요. 시방서입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5에 따른 구조 설계 도서, 해체 계획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시방서가 나왔네요.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52조 넘어왔어요. 자,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구축물 등의. 자, 사업주는 구축물 등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 검토, 안전 진단 나왔네요.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자,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고 나서 하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한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1호부터 7호입니다. 1호 보시면은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해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그래서 미리 우리가 사전 검토도 하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건설되기 전에 우리 각종 도면이나 공정안전 차를 놓고 스터디도 하고 하는 것처럼 미리 우리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하는 겁니다. 2호 보시면은 구축물 등에 의해서 지진, 동해, 부동, 지마 등으로 인해서 균열, 비틀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체크하고요. 3호 보시면은 구축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나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인해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입니다. 4호 보시면은 화재 등으로 구조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될 수 경우. 자, 그래서 구조물의 변형이 오겠죠. 그래서 그게 저하됐을 경우입니다. 자, 5호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설업이지만 그 제조업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화학 설비나 위험 물질, 취급량 이상으로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법에 따라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나 공정안전 보고서, 위험성 평가 등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었다가 일단은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로 인해서 쉬었다, 셧다운이 됐다, 혹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운유 설비로 지정이 됐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사용하게 됐을 경우 보통은 이제 한 달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재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스위치 누르지 말고 우리가 위험성 평가나 가동중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원료 투입하고 정상 운전을 하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6호 보시면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OC라고 하죠. 매니지먼트 업 체인지죠. 자, 매니지먼트 업 체인지. 그래서 MOC 변경 요소 관리가 있죠. 주요 구조부가 있어요. 화학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반응기나 그리고 화학 물질을 규정 이하 이상 사용하는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서 주로 이제 PSM 공정 사업에서 해당하는 설비가 되겠죠. 자, 그것들을 이제 바꾼다, 타입이 변경됐다든지
어떤 물질의 변경 등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냥 막 바꾸면 안 되겠죠. 사전에 위험성 평가 등을 하고 변경요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등등등의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고 가동률 점검까지 하고 교육하고 돌려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7호 보시면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치마부터 해서 진동, 그리고 부동 치마, 과중 등등등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안전성 검토니까 이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조 넘어왔고요. 계측 장치 설치. 자, 계측 장치 하니까 우리가 화공 분야에서는 계측 장치라고 딱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죠.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딱 세 개를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건설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 장치. 요즘은 사실 계측 장치 굉장히 잘 설치를 하고 있죠. 근데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노후된 화학 공장에 가보면은 계측 장치가 고장 났거나 지식에 눈금 표시가 안 됐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화관법이나 다양한 법에서 법적으로 이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측 장치 하나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거는 굉장히 순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계측 장치를 설치해서 계측 결과를 확인하고 등등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호부터 3호 보시면 건설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에 대한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자, 건설 공사가 있고 제조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죠. 두 개는 별도죠. 건설업의 경우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조업의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다르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착공 15일 전에 우리가 제출하는 거고,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포인트가 다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호 보시면은 건설 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해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 3호 보시면은 설계 도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서 설계 도서에서 계측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계 위험 시 락 볼트 충력 측정들, 내공 변이 측정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 계측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드리면서 화이팅! 제50조 호사 등의 위험 방지. 집안은 안전한 경사. 낙하의 위험이 있는 도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흠막이 지붕 등을 설치할 것.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시고,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부속 제거.